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일장 한마디는 이제 반등 기대되는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계속 좀 하락을 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인 상태에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밸류상으로 좀 보더라도 국내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 중에 한 40% 이상이 지금 PBR 0.5배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좀 이런 악재들이 좀 반영되면서 하락이 충분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순환을 좀 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조금 약간의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일단 먼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어제 제가 편입을 했었던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일단 한번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이제 편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시장이 최근에 좀 좋지 않더라도 비교적 잘 버티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로보티즈의 흐름은 여전히 좀 이제 양호한 모습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양봉을 조금 만들면서 이제 이평선 위로 좀 이제 다시 22평선도 위로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되게 안정적인 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뭐 이슈만 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우리가 역시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공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다 막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이를 좀 경영 활동들이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력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 산업의 성장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 계속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W게임즈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편입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종목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아직 2차까지는 달성은 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아주 자연스러운 눌림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조금 내려왔었다가 다시 또 살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만약에 발표된 이후 조금 불안한 증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환율이 또 올라갈 여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W게임즈라든지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이런 환율 상승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림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두 종목 이렇게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반등 기대되는 낙폭과대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제가 오늘은 IT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가는 5,110원이고요.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을 지금 차트상 좀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다른 IT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이제 좀 3분기나 뭐 4분기 실적들이 좀 공개되는 시점에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상 되게 많을 겁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상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3, 4분기에도 솔직히 실적이 꽤나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대에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과대 관점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도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오늘 이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업체의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통신 장비용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예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들의 이런 기판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PCB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통신 장비용 장비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기판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거는 이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이런 PCB 계열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레이어 보드를 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밀도로 회로가 설계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통신 업체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판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실적 성장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낙폭과대 이제 일단 제가 가장 크게 지금 보고 있는 모멘텀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낙폭과대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업체는 1,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었고 지금 3, 4분기에도 실적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공장이 거의 풀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문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저가 매수 흐름들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이 좀 매수가 좀 들어갔었고 이런 IT 섹터들의 좀 순환매 현상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IT를 우선해서 조금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름 실적도 괜찮고 지금 고점 대비 한 45% 이상 워낙 진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좀 구간에서 한 번씩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메리트가 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업체가 이제 주문이 계속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보시면 되는데 경쟁사가 줄어서 그래요. 원래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뭐 일본의 히타치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의 대덕전자 이런 업체들이 통신 장비용 기판을 원래 생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많은 기판 업체들이 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했어요. 반도체 해당되는 이제 기판 제품들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문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살아남은 이스페타시스 속의 주문이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적 성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뭐 단기간 내에 이런 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이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번씩 좀 바닥권에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미중 갈등의 또 수혜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인데 사실 반도체보다 더 이제 민감하게 좀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들이 통신 장비죠. 왜냐하면 통신 장비 이런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규제가 더욱더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이제 국가들까지 일부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중국산 거를 안 쓰고 오히려 그런 주문들이 한국에 좀 몰리고 있다. 이스페타시스 쪽에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가 그 작년에가 매출액이 4,69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68억이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그 3,065억에 영업이익이 520억 그러니까 작년 전체로 전체 영업이익을 돌파했던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3,226억인데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받아서 하반기도 계속 그 실적이 좋아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지금 쭉 말씀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실적으로 지금 숫자를 얘기해 주셨죠. 지난해 이미 찍었던 거를 이미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다 찍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 실적 성장 좀 크게 나오겠구나라고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사실상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반기 이제 실적이 훨씬 이제 중요하게 될 건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이 경쟁사들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주문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술력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문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증설도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는 5,4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5,83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